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수업하게 된 김재환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5강 정도의 강의는 문장 단위의 생각의 연장, 사고력 증진을 위한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장 단위 수업 동안은 예습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업 들으면서 제가 멈추라고 할 때 멈춰서 잠깐 생각해보고 다 생각한 것 같으면 바로 다시 틀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높아짐에서 말씀드리지만 분명 문장 단위로 공부하는 중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시험 시간에 이렇게 긴 시간을 한 문장에 투자하는 게 가능할까? 문장은 되겠는데 문단 전체나 지문 전체의 독해에서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장에 대한 태도가 지문 전체로 연결되는 걸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구 수능 서양 우주론 그리고 중국의 우주론 내용인데 이 지문 본 적 있죠? 몇 분은 이거 첫 문단 보고 몰라도 이 문제 보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사람들 꽤 있죠. 안 풀어봤어도 이 문제가 뭐 SNS상에서 떠돌 정도로 본 사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지문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해설할 생각은 없어요. 문장 단위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기로 유명한 이 지문도 똑같이 접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장 단위의 생각이 지문 전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지문으로 예를 가져왔습니다. 자, 다시 첫 문단으로 돌아올게요. 첫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그냥 제 목소리 들으면서 글 보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자, 잠깐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보면서 떠올려 보세요. 지금 우리 같이 읽은 문장, 내가 방금 뭘 읽었지? 하고 네,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상입니다. 처음 보는 게 아니더라도 이 문장은 상당히 정신이 없죠.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정보가 이렇게 많은 문장들이 첫 문장부터 나오면 당연히 튕길 수밖에 없죠. 보통 이러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되죠? 태양 중심설, 지구 중심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천문학 내용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죠. 하지만 그러면 아까운 정보를 너무 많이 놓치게 됩니다. 특히 여기 형이상학 부분. 형이상학이 뭐죠? 철학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딱 적당합니다. 국어 지문 독해에서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문장이 중요하다. 첫 문단이 중요하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첫 문장, 첫 문단에서는 글의 전개, 글에서 다룰 중요한 요소들을 다 제시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빠르게 넘겨버리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놓쳐요. 그리고 글이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한 내용을 놓치기 때문에 이후에 독해가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뒤에서 힘을 쓰게 되고 뒤에서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첫 문단 읽을 때는 그리고 첫 문장 읽을 때는 조금 천천히 관조적인 자세로 읽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 읽었을 때 튕겼으면 다시 읽어야겠죠, 그쵸? 그런데 다시 읽을 때 그냥 한번 다시 읽어라가 아니에요. 읽을 때는 어떤 태도로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장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건 내용이 너무 많다. 당연히 이 문장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수식어가 많기 때문이에요. 영어에서 우리 영어도 공부하잖아요, 그죠?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가끔씩 4~5줄짜리 문장 나오잖아, 그죠? 그런 거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었을 때 당연히 독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길어. 어떻게 하죠? 주어, 동사 찾죠? 똑같습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뭐는 뭐다 라는 이 틀로 수식어를 다 쳐내고 명사 단위로만 뽑아서 다시 읽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남죠? 한번 해봅시다. 첫 문장. 뭐가 남아요?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뭐다? 형이상학의 변혁으로 이어졌다. 천문학 분야의 개혁과 형이상학의 변혁이라는 주인공을 뽑으면 갑자기 이 앞에 나왔던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이런 부분, 그리고 이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 이런 부분들, 얘네들이 조금 무게가 줄어들면서 일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잡게 됩니다. 지금 일단 무슨 얘기할 거야? 천문학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의 변혁 얘기할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서 문장이 갑자기 좀 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영어에서 주어 동사 찾으면 갑자기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전치사 명사구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뭐 관계 대명사절 이런 거, 그런 것들의 해석이 부드러워지는 거,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문학의 개혁이 뭐다? 태양 중심설이 지구 중심설로 바뀌는, 지금 이 상황이겠죠? 개혁은 바뀌는 거니까 변혁도 마찬가지일 거고. 됐죠? 이런 것까지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뒤에 나온 이 경험주의의 확산, 경험주의 뭔지 모르겠죠? 뒤에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수리과학의 발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과학의 발전, 이거는 배경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대강의 정보가 중요도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장을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읽으면 무슨 소린지 여전히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전혀 안 들어오고 튕기는 그 순간 우리는 네모는 네모다, 뭐는 뭐다 라는 틀로 명사 단위로 주인공만 잡아내는 것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서도 쌤이 계속 문장 단위로 연습하면서 네모는 네모다, 자 튕겼죠? 이렇게 해봅시다 하면서 문장 간소화에 대해서 복습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서양의 우주론이 나오죠. 서양의 우주론. 위에서 서양 나왔으니까 뭐 연결되는 거고요. 근데 뭐 중국이 나옵니다. 서양 그리고 중국, 뭐가 다를 것인가, 이 둘이 뭐가 다를까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첫 문단에선 글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이 과정에서 자신은 중국이겠죠.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네, 이 제고라는 단어 아이랑 어이랑 다릅니다. 찾아보세요.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넘어가기 전에. 지문에서 지금 첫 문단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이 문단에서 안 나왔던 내용이 뭘까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해줘야 하는 부분. 자,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지금 이 시계 뜨면은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 주세요. 자, 생각해봤나요? 어딜까요? 아직 안 나온 내용. 바로 이 형이상학의 변혁 부분입니다. 아니, 천문학의 개혁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태양 중심설에서 지구 중심설로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죠? 근데 형이상학은 이 변혁이나 개혁이나 둘 다 바뀐다는 건데, 지금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천문학의 개혁에서 나왔지만 형이상학의 변혁에서는 전혀 안 나왔죠? 그쵸? 이 둘이 둘 다 빈칸이죠, 그러니까. 그쵸? 이거를 우리는 미리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태도를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문장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일단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은 문장들, 여러 다른 문장들로 연습하면서, 한 번에 되긴 어렵겠죠? 자, 뭐는 뭐다 이러면서 문장을 갑자기 간소화를 하라니, 뒤에 내용을 예측하라니, 이런 것들. 그래서 문장 단위로 하나하나 격파를 하자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예측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 쌤이 지금 자, 이 뒤에 안 나온 내용이 뭡니까 하면서, 이 문단에 안 나온 내용이 뭡니까 하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예측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머릿속에 정보 저장 공간을 열어두기 위함이에요. 이 내용이 아직 안 나왔는데? 라고 의문을 가지는 거 시간적으로는 1초도 걸리지 않아요. 왜? 이거는 읽는 태도예요. 멈추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익숙해졌을 때는 똑같이 읽었는데 나는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뭐 나온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거를 체크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이런 빈칸들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뒤에 정보가 나오죠. 해당되는 정보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그때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이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간 내용이구나, 이게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이구나 라고 바로바로 포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단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짧게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문단 전반적으로 다 해설하진 않을 거예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첫 문단에서 뭐라 그랬죠? 천문학의 개혁은 형이상학의 변혁으로 이어졌다 였죠. 그리고 형이상학의 변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적이 없다 라고까지 했었어요. 오케이,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수학이 나왔죠? 수학을 단수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형이상학적 문제. 자, 코페르니쿠스님이 관심이 없었대. 그죠?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우리가 형이상학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윗문장에서 우리가 파악했듯이 형이상의 변형은요, 주인공입니다. 뒤에 당연히 한참 중심 소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려가 보면 뭐가 나와?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죠. 그죠? 철학의 대명사죠. 다른 사람이니까 색깔 바꿀게요. 형이상학 이렇게 언급이 됐고, 자, 우린 그럼 뭐가 생각이 나야 된다? 얘가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나와야 된다. 오케이? 찾아봅시다.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 이게 뭐예요? 여기 들어갈 내용이죠. 첫 번째 빈칸에. 그죠? 원래 기존의 것, 변화되기 전의 것인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바뀐 게 나와야죠. 오케이? 자, 바뀐 거 뭐예요? 인간을 전락시킨다라는 이 부분이 뒤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이게 앞부분이겠고. 되나요? 자,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앞부분 바뀌기 전 거였죠? 더 이상 온전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하면서 변화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첫 문장을 다시 읽어서 형이상학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포착하고 가는 것, 그리고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라는 걸 예측하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3문단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죠. 이 부분이 1문단부터 3문단은요 그냥 거대한 한 덩어리처럼 연결돼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 그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없다면요 1문단부터 3문단이 그냥 이렇게 무수한 정보의 나열입니다. 쌤이 이렇게 지금 뭐 단어 해놨는데 여러분 읽을 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다, 내가 지금 뭐 읽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요, 뇌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따로따로, 정보를 따로따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무슨 암기 게임도 아니고. 그죠? 이런 게 가끔 잘 되는 친구들은 독해 방법 같은 게 없어도 더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 그죠? 그런 친구들도 이런 독해법을 갖춘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3문단 이후엔 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 첫 문단을 빡세게 읽는 연습이 많이 되면 지문 전체로 생각을 확장하고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 다시 가볼게요. 자, 방금까지 무슨 얘기했다고?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형, 여기까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엔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이 서양 우주론과 중국, 지금 이때까지는 서양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쵸? 그 전까지는 서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자, 중국에서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 그죠? 또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에 대한 제고. 이 두 부분 다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나뉘어서 각각 한 문단 정도는 차지해주면서 전개돼야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결국 이런 사고의 전체는 첫 문장과 첫 문단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억지가 아니죠. 미리 지문을 읽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 라고 생각될 정도로 비약은 없습니다. 그렇게 쓰겠다는 이 문장과 첫 문장과 첫 문단의 의도를 읽는 거니까. 일단 독해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건 문장과 문장, 그리고 문단과 문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독서는 기억력이 아닙니다. 그죠? 논리로서 이 전체가 이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도록 우리가 독해력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문장을 이어 읽어라 이런 말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학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단언하지만 분명 도움됩니다. 제발 듣다가 스킵하고 막 다음 강의로 넘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익숙하더라도 계속 반복해 주세요. 이거는 다음부터 2강부터는 문장 수업이지만 우리가 독해하면서 머리를 굴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수업입니다. 문장 읽고 잠깐 멈추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이런 식의 생각 방식을 연습하고 있구나 라는 걸 다른 문장에 똑같이 계속 적용해보고, 그 생각을 교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새 지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바뀐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문단 단위, 그리고 지문 하나의 단위로 연장해 가면서
결국 저는 했던 말을 똑같이 그대로 반복할 거예요. 저의 목표는 이겁니다. 열심히 공부한 이 수업 들으면서 같이 따라온 학생들이 읽기라는 건 비문학 독서 이 분야는 갈래별로 뭐 다르게 읽고 이런 것들도 조금은 있겠으나 결국 읽기는 다 똑같이 읽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자신감과 확신 심어주는 거. 우리는 어려운 글을 이해하는 방법, 읽는 방법 자체를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과 간단한 퀴즈, 그리고 뒤에 나오면 이제 좀 숙제들이 있겠죠. 한 지문 풀어보고 오는 거. 처음 수강 신청할 때보다 훨씬 달라진 모습 될 거라는 걸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1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강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장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문장을 읽고 반응하는 연습해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강에서 봅시다.